제일 중요한 건요, 일본 정부가 법적 배상이 아닌 민간 위로금 모금을 통한 어떻게든 일본 정부를 부정을 해야 됩니다. 화해의 요청 그리고 뭔가 풀려가는 상황을 부정하고 그 혐오를 가지고 존재하는 단체예요. 그럼 어떻게 이 분노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민간 위로금 모금을 통한 아시아 성평화 국민 기금을 통해 조성된 위로금이기 때문에 받지 말자. 왜? 민간 모금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당신들인데. 어쨌든 그럴듯하게 들려요. 친필 서신 내용이 뭐냐면요, 할머니가 한글을 잘 몰라요. 윤미야이 전화해서 일본 돈 받지 마세요, 우리가 줄게요. 한번 보세요. 눈물이 막 앞을 가려요. 여기서 거짓말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거짓말 포인트 하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친필 서신 등의 증언이 윤미향이 일본 돈을 받지 말라고 했다, 그게 증언이에요. 윤미향 당선인의 주장은 할머니들과 함께 적극 반대하였고 아시아 여성 국민기금에 상응하는 지원금 4,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거짓말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주장 다릅니다. 세 번째, 2015 한일 합의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국민 모금을 진행했고 10억엔을 거부하는 할머니들에게 모금액 1억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정의연은 5월 8일에 국민 모금한 1억 원을 전달한 영수증과 1992년 당시 모금액을 전달한 영수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알아요.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 그 한마디는 아니었지만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닙니다로 요약이 되죠. 할머니 말이 틀리대요. 할머니 말이 틀리대. 마지막까지 친필로 억울한 거 소명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수출 몇 억불 하면서 막 다 같이 세면서 막 월드컵에 이긴 것처럼 기뻐하면서 살던 그 모든 세대를 틀딱틀딱 비하하고 모든 노인을 비하하면서 그래도 챙긴다는 노인이 그분들이었는데 그분들까지 이렇게 되면 이 나라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뭐 하늘에서 아래서 태어났어요? 뭐 할머니들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안 물어봤어. 누구 물어본 사람? 누가 물어봤니? 안물안궁인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 갑니다. 이들이 어떻게 끊이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는지. 박근혜 정권 때만큼 팟캐스트를 많이 안 듣는 것처럼 한일 간의 평화가 오는 순간 이분들의 장사는 끝나는 거죠. 이 NGO 장사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요? 싸움을 끝내지 않는 방법, 미션 임파서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설정하라. 메모하십시오.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설정하라. 그래요. 누군가랑 풀기 싫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던져놓으세요. 이 싸움을 끝내지 않는 묘수가 그 다음 기자회견문에 등장합니다. 갑니다. 기본적으로 정대협, 정의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 사실 인정. 두 번째, 진실 규명. 세 번째, 공식 사죄. 일본 정부가 아시아 성평화 국민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대. 법적 배상이 아니래. 또 공식 사죄를 하래. 정대협을 한 1000년 만년 하고 싶었나 봐. 일본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잖아요. 배상의 문제예요. 박근혜 정권의 돈과 정의연의 돈이 똑같이 할머니들에게 가지 않았던 건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양쪽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안성 힐링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과정,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업평가, 매입 배경과 과정은 이미 정의연에서 상세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관의 평가 기준은 하나입니다. 목적에 맞게 활용되었습니까? 끝! 목적에 맞게 활용되었으면 잘한 거고요.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않았으면 못한 거예요. 할머니들이 거기 이용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안성시 금관면 상준리 주택을 시세보다 4억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 원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건축공사에 7억 7천만 원이 들었다면서 9억의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주택의 가치는 재료비로 환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스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시공별 평당 단가가 나옵니다. 평당 350에서 400만 원으로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런 별명이 있어요. 벽돌을 좋은 거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매도인은 힐링센터의 설립 취지를 듣고 좋은 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매매 가격을 7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데 동의하여 매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뭐 9억짜리인데 7억 5천에 샀대요. 싸게 샀대. 부동산 들어가서 전원주택 쳐보십시오.
2억에서 4억 사이의 매물이 가장 많아요. 3억 5천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결국에 매도할 때 다 드러날 거. 2014년 6월 당시 정의연 관계자들은 힐링센터 매입을 위해 경기도 인근을 둘러보던 중 소식을 들은 경기도 인근을 매입을 위해서 막 둘러보고 있는데 소식을 들은 이규민 당선인이 지인을 통해 부동산 소개해 준다고 해서 답사를 했대.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한 건 아닌데 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도 맞고 이규민 당선인이 부동산을 소개해 준 것도 맞아요. 근데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한 건 아니래. 이규민 당선인 지인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비싸게 사준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해당 주택이 신축 건물이니까. 그리고 건물 구조가 힐링센터와 목적에 부합했다는 점, 그리고 교통이 편리했다는 점. 역시 교통의 여지. 안성시 금광면. 네.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정대협이 이규민 당선인에게 중개소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일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서로 주고받을 게 많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누가 돈을 그냥 주고받습니까? 2016년 정의연은 안성 힐링센터를 시중에 매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 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한 점, 주변 부동산의 가격 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 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5년째 매수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를 반환하지 못한 상태라 성사된 계약을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성 힐링센터는 시세와 달리 헐값에 매각된 게 아니라 형성된 시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보시죠. 다 말장난이잖아요. 이번에 또 시세가 헐값인 건 맞는데 시세에 따라 헐값에 매각된 건 아니고 시세에 따라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 가격이 떨어진 건 맞아. 뭐야? 이게 뭐 남의 돈 가지고 기부금을 가지고 7억 5천만 원에 산 집을 1억 인테리어 해가지고 아무도 안 쓴 다음에 4억 2천만 원에 판 거죠. 안성 힐링센터 거래 후 저희 부부와 이규민 당선인이 베트남 나비기행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성 힐링센터와 나비기행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참가자 전원이 개인 경비를 부담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그 여행은요 개인 경비로 한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죠? NGO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건물을 매입하거나 센터를 건립하거나 뭐 그럴 땐 기금을 쓰겠죠. 누군가에게 이권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차익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건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근무시키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럴 땐 기금을 쓰죠. 어떻게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돈 버는 방법 1번이 그거라면요. 2번은 뭡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 돈을 걷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멋지게 말하지만 베트남 나비 기행 이런 것들은요. 참가자 회비를 모아서 하는 장사입니다. 원래가. 2015년 한일 합의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외교부 입장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일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윤미향이 몰랐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죠.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 후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가 주는 위로금 수령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 의원이 수차례 충실에 명한 것처럼 모든 할머니에게 수령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온전히 각자의 뜻에 따라 수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정처기는 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네. 할머니들의 항변, 익명의 제보, 친필 편지까지 꼭 여러분 나중에 기사로 검토해 보십시오. 보시면은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 내용은요 2부로 정리해가지고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